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령역 대표 강사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요즘에 게시판에 학생들 글 올라오는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작년 즉 중간고사 즉 공부하는 여러분 방법의 TCC를 계속 보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연도 즉 여러분 2012년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번에 중간고사 1등급 받기의 비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게시판 내용을 보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우선 이 수능 공부와 그쵸? 또 중간고사 공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부를 갖다 믹스를 해야 되는가 지금 아마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 고3 학생들은 다음 주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나는 즉시 4월 말부터 그리고 5월 초까지 아주 중요한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재수생들은 중간고사 이런 내신 관리 안 해도 되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이것도 선생님이 제목에다가는 중간고사 1등급 받기의 비책으로 적어드렸습니다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 얘기할 내용들은 바로 선생님의 학창시절의 내신관리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 내신관리 비법이 곧 수학 공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율학습의 비법이기도 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으로 녹여내신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저주받은 이 4월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이 동시에 학습량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간고사가 걸리고 모의고사가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학습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히려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습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자, 이 저주받은 여러분 이 4월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책이기도 합니다. 잘 여러분이나 참고하셔서 최고의 학습 효과를 우리가 올리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또 4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중간고사 끝나고 즉시 아마도 선생님이 또 한 번의 DCC를 올릴 거예요. 자, 5월달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6월달에 성공적인 아주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시험 3주 전 그리고 1주 전 그리고 시험 전날, 자, 중간고사 내신 1등급 받기 스케줄. 자, 우선 여러분 가깝게는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공부는요, 또 우리가 3월달 여러분 중요한 모의고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숙고게 복습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금 유별난 따라가면서 충실히 여러분의 공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한 모의고사는 아니니까 부담 없이 우선은 중간고사에 매진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시험 3주 전, 1주 전, 시험 전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스케줄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이 스케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여러분 3주 전, 자, 지금부터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 시험 범위를 체크하시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재 당연히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충 교재가 들어가는지 또는 어떤 여러분의 교재가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서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유형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과 유형 정리는 이 개념을 꼭 굳이 교과서로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나 숙고개 수업이나 또는 고1, 고2 학생들은 선생님 단원별 기고개 수업으로 이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유형들이 쫙 있어요. 그 유형들은 선생님이나 숙고개 교재로 만약에 유형 정리를 한다? 그러면 데스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고개로 만약 유형 정리를 한다? 그러면 기한 2교시가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들로 유형 정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유형 정리가 끝나고 나면 뭘 하셔야 되느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 교재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마 선생님의 숙고개와 기고개 또는 유별난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게 큰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분명히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뭐 보충 교재나 또는 보충 프린트나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들 자 생길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체크를 해주셨다가 이거는 나의 약점이야. 그리고 이 별표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고난이도 유형들 이 유형들을 수학 오답 카드로 옮기시는 거죠. 그러면 수학 오답 카드로 옮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굳이 여러분의 자율학습 시간을 딱 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 오답 카드로 옮기셔서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기. 그러면 약점 체크될 거고 그리고 얘라 별표친 즉 중요한 고난이도 유형도 한꺼번에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출 유형이 있어요. 이 빈출 유형은 이런 거죠. 선생님 유별난 문제 풀이에 있는 대표 유형.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고2 학생들은 그렇죠. 기곱계 수업 듣고 숙곱계 생략하고 유별난으로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숙곱계 듣고 그리고 유별난으로 오셨을 거거든요. 그 유별난에 있는 대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랑 교재에 있는 필수 예제 그리고 유제 이 문제들이 바로 빈출 유형입니다. 자, 이 빈출 유형은 한번 이 3주 전에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눈으로만 반복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족보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학교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족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족보를 혹시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하셔서 사이트들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족보 문제나 또 선생님 기곱계 단원별 기곱계 듣는 아마 내신 관리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예 고등학교 1학년 고2 학생들은 선생님이 족보 문제를 아예 업로드 시켜주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잖니? 그 족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3은 아마 족보가 없을 거예요. 왜? 시험 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또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달라서 족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 문제가 있으면 족보 문제를 풀어보시고 보충 프린트가 있다면 보충 프린트를 풀어보는데 풀 수 있는 문제를 막 푸느라고 시간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쓱 보면서 이거는 나는 안 풀어봐도 알아. 이런 문제들을 이미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만 다시 한번 연습장에다 풀어보시고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을 이용하십시오. 학교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계속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일주일 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괴롭히면 어때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문제를 갖다 물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귀찮은 경우에는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 여러분 3주 전에 시험 범위 체크 그리고 교재에 뭐 들어가는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기곱계나 숙곱계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 끝내놔라.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약점 유형과 그 다음에 중요한 고난이도 유형만 수학 오답 카드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눈으로 익힐 것. 그리고 이미 풀어봤었던 이 빈출 유형들은 그냥 눈으로만 한번 쓱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즉 족보와 보충 프린트는 이미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풀지 말아라. 이미 동그라미 치시고 안 풀리는 문제들만 체크해놨다가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의 게시판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이 문제는 일주일 전에 다 해결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시험 전날이 와요. 수학 시험하고 과학에 있는 뭐를 본다든지 또는 수학 시험하고 언어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분 시험 전날 바로 전날에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딱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공부에 올인하십시오. 보통 수학 과목 하나랑 암기 과목 하나를 보자니 그 암기 과목 공부에 더 매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험 범위 교재 문제가 있어요. 그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교재 문제를 큰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완전 딱 박혀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거 유별난 듣는 우리 N수생 학생들 고3 학생들
더더군다나 유별난 문제풀이 복습할 때 큰 소리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문제 푸는 걸 진짜 손으로 풀지 말고 말로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약점 유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수업 시간 중 중요한 표시를 해줬던 선생님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신 문제는 특히 이 중요한 표시를 했던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걸 여러분 잘하자고 새로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또는 선생님 아직 진도 나가지도 않은 뭐 유별난에 있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갖다 풀게 되면, 그것도 시험 전날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가 안 풀렸다는 게 굉장히 찝찝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답지를 딱 보는 순간 그 문제가 머리에 딱 박혀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금물입니다. 선생님이 진도 나가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유별난 문제풀이 절대로 풀지 마십시오. 알았죠? 아무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자, 이 부분이 바로 시험 전날. 그러면 시험 전날 이거 딱 하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N수행 학생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중간고사 대비 학습 유형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유형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유형은 소단원 하나를 공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수 딱 공부하고 지수 법칙 딱 하나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고, 또 그러면 또 개념 공부하고 또 바로 문제 풀고, 이런 학생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유형 1인 학생들은요,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잘 풀리겠죠. 왜? 개념을 얘를 막바로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푸니까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1번부터 30번까지 막 문제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딱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개념 공부, 이거는 착시 효과라는 거죠.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푸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단원 또는 시험 범위 전체를 한꺼번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유형은 조금 개념 공부를 하다가 조금 지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문제를 갖다 풀게 되면 좀 안 풀리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얘는 유형 1보다는 유형 2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 선생님이 했던 방식인데요. 선생님은요, 개념을 싹 공부하고 나서 롤플레이로 해서 개념을 딱 끝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문제를 갖다 풀면 틀렸던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 틀렸던 부분을 주제별로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상형로그의 지표와 가수를 몽땅 다 틀리네. 그러면 상형로그의 지표와 가수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본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필수 예제 그리고 유제를 풀어보는 이런 방식을 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느냐? 먼저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전체 시험 범위 전 범위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념 딱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푸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약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약점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시 한번 열심히 보시고, 내가 왜 이 문제가 약점인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선생님 게시판을 이용해서 물어보셔서 이 약점을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필수 예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오면 이 전체 속에 내가 약점이었던 것들이 다시 보여도 그렇게 겁나지 않게 전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통으로 개념 정리를 해라. 즉 개념 정리하고 문제 찔끔 풀고 개념 정리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는지 선생님이 3단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1단계,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요, 개념 중에서도 좀 취약 부분이 있어요. 그 취약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리스트를 꼭 작성하십시오. 나는 뭐가 약해? 나는 꼭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잊어버리더라. 이런 예를 리스트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예를 주제별로 다시 한번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상형로그의 지표와 가수는 무엇이다. 거기만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주제별로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개념을 적용해 볼 만한
당연히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냥 개념으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학자도 아니고 피타고라스도 아닌데, 자, 수학 공부를 하시고 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요. 문제를 풀어서 그 점수로, 그쵸? 우리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적용 유형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시험 기간에는 완전히 학습 체계를 돌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시험 전에 총정리하는 방법,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에서 가르쳐드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3 학생들만 좀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고3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 교재가 시험범에 들어가는 경우,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생님한테 현장에 와서 EBS 수능 특강을 듣는 학생들도 계시지만 이번 연도에는 선생님이 찍기 특강 TCC를 안 올려드렸어요. 즉 별표침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선생님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미안하지만 이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아주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과감하게 걷어치우시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별표 쳐줬던 문제들이 있는데, 자, 수능 특강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수 예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밑에 유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것들 중에서 반드시 봐놓으셔야 되는 게 요 필수 예제와 유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도 내신 시험 문제를 내신다 그러면 거진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 1, 2, 3 중에서는 2가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2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 아마 EBS 수능 특강 아마 복습하시기가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시험 여러분 3주 전, 지금 예나 다음 주에 여러분 다가오는 모의고사보다 중간고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딱 맞춰서 모든 여러분 학습 체계가 다 바뀌어줘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 할 것 없이 당연히 3주 전에 개념 정리와 유형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 1주 전에는 약점과 그 다음에 중요한 고난이도 유형을 정리를 하고 수학 오답 카드에다가 옮겨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 예를 수능 전날,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큰 소리를 내서 문제를 꼭 리딩을 해라. 그리고 말로, 입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꼭 설명해 봐라. 자, 이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수험생들이 항상 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선생님은 예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선생님한테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방법대로 실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 또 다음 여러분 DCC에서 좋은 여러분 학습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